영화병동 24시. 안녕하십니까. 또 2회째로 찾아뵙는 우리 영화 유튜브.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영화병동 24시. 저는 사회를 맡은 김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회 게스트에 나와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무려 2회에도 이렇게 연속으로 또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나온 김주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뭐 1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로젝트 자체는 기획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됐고요. 여기는 김포 북변동의 해동 1950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용한데요. 7시 반 이후에는 닫기 때문에 이 공간 현재 시각은 약 8시 반 정도 됐을까요? 근데 거의 사람은 건물 내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언제나 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김선아 선생님도 같이 모셨고요. 김선아 선생님 이 타이밍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을 격렬하게 환영했습니다. 100회 안에 한번 목소리 듣는 일 있겠죠? 사람이 안 나오다 보면 결국엔 여기 앉게 되거나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가 제가 앞으로도 몇 회 연속 게스트로 나와야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좀 적극적으로 모시고 싶고요. 평상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던가 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세요. 그들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다른 분 했는데 빵꾸 나서 또 부르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메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얼굴로서 활약해 주시기를 더 원하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불러주시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이 이야기도 어제 그저께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과 같이 영화를 찍게 되다 보면은 모델로 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985년작 구니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이라던가 세계적으로 알렸었고요. 스타워즈처럼 한국 시차를 두고 극장에 개봉하지 않고 거의 곧바로 개봉됐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 정도에는 설날이라던가 추석 때 단골로 틀어주는 영화였고요. 그런데 지금 다 성인이 된 우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탠바이 미라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스탠바이 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탠바이 미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놓치셨다면은 지금 네이버에서도 구매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는 아쉽지만 없더라고요. 왓챠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작년 그 10월 정도, 불과 얼마 안 됐죠? 그 정도에는 CGV 아트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보 알았으면 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김주광 선생님은 이 영화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스탠바이 미. 네. 오늘 이제 게스트로 섭외 받고 네. 바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못 봤던 영화인데 네. 너무 멋진 영화를 소개시켜 주셔서 오히려 되게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2번 봤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로. 스탠바이 미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된 영화였어요. 가장 주의적인 게 그 당시 이제 비디오 대여점이었죠. 한 9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처음 보게 됐었던 게 비디오 테이프가 초등학생 4명이 주인공인데 그 연소적 관람 불가입니다. 그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어이없어 했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아니 왜 이 영화를 애들이 나오고 애들이 주연인 영화인데 구니스 같은 영화인데 왜 이거 연소작 관람 불가지? 엄마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좀 억압하는 게 아닌가. 어른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보나 그렇게 봤었는데 저희 나이 때의 학생들이 자라서 학부모가 됐는데 여전히 네이버라던가 왓챠를 보면 연소작 관람 불가입니다. 과연 무엇이 스탠바이 미를 연소적 관람 불가로 만들었었나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호 일단 선생님? 연소자 관람 불가라는 이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연륜이 느껴집니다, 성렬 쌤. R18 욕하신 거 아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19금이라고 네네. 연소자 관람 불가 신선하네요. 맞습니다. 글쎄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일단 뭐 이게 특별히 폭력적이라든가 특별히 뭐 자극적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보다는 모방할까봐 학생들이 이제 담배 피우는 장면, 뭐 그 외에 이제 좀 성적인 그런 농담을 물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번역가분께서 굉장히 완곡하게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영어를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흔히 말하는 색들이 네네네. 그런 게 좀 아이들 사이에 있었지 않았나.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정도 때문에 아마 19금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19금 되기에는 사실 좀 너무 아까운 영화가 아닌가. 네. 저도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굉장히 리얼한 삶을 다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릴 때도 이제 학생들이 하는 욕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친구들에게 장난치고 모욕감을 주느냐 그런 코드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도 동일했고 한국에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배경은 이제 학생들이 19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와 있는데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언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동질성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벌써 몇 년이죠? 40년에서 60년, 70년 다 되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그 당시 아이들과 우리의 아이들과 그 당시 어렸던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죠. 우선 안 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스토리에 대해서 김종원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 제가 뭐 가능하실까요? 간단하게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두런두런 약간은 각 집이나 이런 배경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포커 게임도 하고 하다가 문득 한 친구가 우리 시체를 보러 가지 않을래? 시체가 있는 데를 내가 알아. 우연히 들었어. 그래서 그 시체를 보러 가기 위해 벌어지는 뭐 하나의 모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여기서 제가 더 길게 말하면 나중에 김셀 수도 있으니까 그 모험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공감할 만한 어떤 성장기의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영화의 결론이 뭐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아주 해피하거나 아주 뭐 새드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담담하면서 울림을 주는 영화인데 제가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체를 보는 거에 성공했다 안 했다 요거까지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독자분들한테 나온 지가 꽤 된 영화다 보니까 오히려 뭐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체를 보는 거에 성공을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영화가 뭔가 허무맹랑할 줄 알았는데 일단 성공합니다. 근데 일단 그 시체를 맞닥뜨린 후에 그 제가 요거까지만 말했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거기서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보셔도 실망하지 않을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너무 스포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요 정도까지. 스탠바이 미 하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는 역시 음악이죠. 음악. 처음에 인트로 시작되는 게 이제 성인이 된 주인공의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은 성공한 작가인데 차 안에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그 어렸을 때 12살 때 있었던 그 리더 친구의 죽음을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친구는 정의로웠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고요.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칼에 목을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차 옆으로 자전거로 타고 가는 동일한 또래의 학생들 보면서 자기 12살 때를 회상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잔잔하게 BGM으로 스탠바이 미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원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베니킹 형님의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스탠바이 미라는 노래 자체는 1961년인가 아마 그 땅에 나왔을 거고요. 이 스탠바이 미라는 영화는 1986년에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영화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재조명을 하셨던 계기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당시에 아주 힘차고 맛깔나는 그 노래들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너무 기운차고 여행을 상징하고 한때 한국에서 광고로도 쓰였죠. 롤리 그거 말고 그렇습니다. 롤리팝 그거 롤리팝. 하나 정확히 들리더라고요. 다른 노래 제가 무지해서 많이 몰랐는데 물론 이제 방금 김종환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빅뱅의 그 롤리팝하고는 약간 다른 빅뱅은 아니고 투애니원이 그렇군요. 우리 둘 다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누가 나왔었죠? 제가 착각했나? 아니에요. 투애니원인데 빅뱅 나왔죠. 빅뱅이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착각을 맞아요. 맞습니다. 빅뱅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롤리팝이고 아주 명곡이죠. 명곡이죠. 뮤직비디오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핸드폰 그때 선전으로도 맞습니다. 롤리팝, 이야기가 산으로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좋습니다. 저는 그 소녀시대 그 핸드폰 선전할 때 그 초콜릿이라는 노래 아주 좋아했어요. 초콜릿 초콜릿라 나를
너를 원해 가질래 했는데 네. 그 노래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노래는 참 좋은데 애초부터 핸드폰을 광고하려고 만든 노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첫 번째는 노래 스탠 바이 미를 주목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메인 주연 배우 리더. 예. 리버 피닉스. 그렇습니다. 예. 리버 피닉스가 남긴 유작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유년기 시절에 아주 풋풋하고 예. 그리고 강렬한 그 나이에 할 수 없는 메소드 연기를 선보였기 때문에 굉장했었죠. 예. 그래서 리버 피닉스에 대한 아쉬움으로 그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피닉스. 네. 예. 지금 한참 핫한 피닉스 분이 계시죠. 예. 아시다시피 조커를 연기했던 호아킨 피닉스의 큰 형님. 네. 바로 이 리버 피닉스고 또 굉장히 유작이 작품이 많이 없었다는 이유는 너무 안타깝게도 21살 네. 그 젊은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요절을 한 또 그런 배우여서 저희에게 또 더 어떤 그런 그리움과 어떤 여러 개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예. 그리고 저도 한 7년 정도 김포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영화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학생들하고 같이 쓰다 보면은 역시 가장 많이 꾸미게 되는 건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거의 스탠바이미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유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사이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우정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모험이 있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원작 소설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요. 엄밀히 말해서 소설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소설도 읽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제 알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스티븐 킹. 예. 노래를 부르신 분은 베니 킹. 네네. 두 명의 킹이 이렇게 하신 영화.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도서 대여점이 판치던 약 93년도부터 그런 도서 대여점에서 이제 호러 소설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당연히 스티븐 킹이었죠. 그 당시에는 스티븐 킹이 아니라 이제 스테판 킹. 그 당시에는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돼서 나왔었는데요. 그분이 쓰신 소설 중에서 이제 디퍼런트 시즌스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계라고 번역됐고요. 단편들이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그 중에서 중편집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에 대해서 우선 가을편 더 발이라고 하는 작품에 지금 영상화됐고 아주 드물게도 거의 성공한 그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약 90%는 다 실패했죠. 예. 근데 90%가 실패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이야기 영화 몇 개 말씀하시면 또 놀라실 만한 영화들이 있죠. 그 유명한 미저리. 미저리. 지금 선아 쌤께서 간곡한 사인을 보내고 계시네. 뭐라고 썼는지 못 읽었습니다. 컴퓨터를 눌러서 배터리를 지금 된 거죠. 잘 켜져 있습니다. 잘 켜져 있습니다. 생방의 묘미. 생방은 아니지만 우선 감독도 잠깐 짚고 갈까요? 감독님이 말씀하시죠. 롭 라이너 감독님이고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좀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개 정도 하셨죠. 말씀해 주셨죠. 이제 스티븐 킹 원작의 미저리가 있고요. 미저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영자님의 그 머저리. 머저리 그런 걸로도 리메이크 됐고 굉장히 리메이크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오마주. 롭 라이너 감독 하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셀리가 메리를 만났을 때였나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음주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두엽이 많이 파괴돼서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 동물원 옆 미술관. 미술. 그렇습니다. 근데 알아들으면 된 거죠. 저 아까 메리 하셨을 때도 그 영화 바로 알아들었고 동물원 이거 하셨을 때도 신문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동물원 옆 미술원. 알아들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다 옆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고요. 워낙 그 이쪽에서는 또 배우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메인 화자가 되는 게 이제 윌 휘튼이었죠. 윌 휘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게 잘 나왔죠. 윌 휘튼의 형으로 나왔던 게 존 쿠삭이 나왔고. 존 쿠삭. 맞아요. 10대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존 쿠삭은 그때 지금처럼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던 건가요? 아역 배우 출신이니까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존 쿠삭 그러니까 아는 배우가 딱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나머지 배우들은 사실 다 몰랐는데. 근데 말씀하신 주인공 윌 휘튼이 너무 진짜 그 잘생겼고 그러니까 아역 배우로서 그 제가 저 패션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그 거기에 나온 그
패션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붉은 스트라이프 예. 티에 그다음에 약간 세미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에 그 컨버스 하나 네. 무심하게 신어주고 그다음에 백팩을 들쳐 메고 수통 하나 딱 메고 있는데 네. 저 그 패션이 그 지금 네. 2020년 이때 봄 정말 2020 SS 패션으로 이렇게 네. 활보를 해도 굉장히 먹힐 것 같은 너무 네. 멋있는 그 패션이었고 또 그 친구 핏이 네. 비율이 정말 깡패더라고요. 그래서 두상도 참 예쁘더라고요. 네, 구상 예쁘고 그 눈빛 네. 막 너무 최고였어요 진짜. 이야. 네.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네. 여러분이 윌 휘튼을 검색해 보시면은 파바로티를 보시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변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역변. 됐을까요? 네. 뭐 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배우도 얘기해 보면요, 그쪽에서 비율이 많이 있지 않지만은 이런 학생들이 나오는 거는 거의 판이 짜여져 있어요. 이거는 스티븐 킹부터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강인한 리더, 그 리버 피닉스죠. 예.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고 똘똘이죠. 네. 똘똘이 꼬디. 갑자기 이제 네. 확 돌면은 그렇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도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이 행동을 하는 테디. 제리 오코넬 예. 이 잠깐. 아니었고요. 코리 펠드먼 코리 펠드먼이 펠드먼, 했고요. 네. 코리 펠드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아역으로 굉장히 주목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제 구니스에서도 수다쟁이 역으로 나오게 됐었죠. 구니스. 네. 제리 오코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통한 여기서 이제 굳이 똥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통통한 그 역할을 하는 학생이 꼭 나와야 됩니다. 남자는 이제 4총사, 5총사 한때 5총사면 여학생이 들어가요. 이게 판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이 이시라는 영화에서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리 오코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9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 당시 미국 드라마 슈퍼 소년 앤드류인가요? 슈퍼선 앤드류. 네, 그 주인공이죠. 그런가요? 네네. 그 친구는 잘 컸네요. 잘 좋은 컸습니다. 역변의 예. 애네요. 그리고 MTV가 뮤직비디오가 판치던 90년대 말에는 MTV에서 투자해서 만든 영화가 조의 아파트라고 예. 조가 굉장히 지저분한 친구인데요. 거기에는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아주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랑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명장 영화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의 아파트에서 주인공 조 역할을 했었죠. 조의 아파트에 네, 그것도 뭐 기회가 있으시다면 놓치지 않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네. 이렇게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실 때마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또 보고 술 한잔 하고 이게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의기투합하면 극장 빌려서 상영하고 이게 저희의 이제 프로세스죠. 네. 대단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선 배우 이야기 떠나서 혹시 이 작품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주목하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는 이게 86년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86년이나 그 제 86년 정도 기억에 나온 영화가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없지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라 대충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어디에도 정말 떨어지지 않지만 이게 86년 영화인데 제가 지금 보면서 2020년인 어제 이걸 보면서 그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롯이나 흐름 그리고 전혀 후지지 않은 뭔가 촌스럽지 않은 어떤 카메라와 그다음에 구성 뭐 이런 모든 흐름이나 이것들이 과연 이게 34년 전 영화인가 좀 이런 거에 일단 놀랐어요. 그 시절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일단 좀 놀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전 이렇게 특히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는 좀 진한 해피엔딩이라든가 뭐 진한 새드 엔딩 좀 이런 걸로 이렇게 귀결되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뭔가 뭐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걸 툭 던지는 듯한 그런 결말이 저는 일단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 부분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영화의 배경 자체는 또 1959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그 정도까지 또 됐다는 것도 우선 놀랍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이야기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으로 지금 보더라도 촌스럽지 않은 거는 지금의 학생들을 모아놔도 거의 비슷한 행동 패턴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보더라도 그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딱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원작자인 스티븐 킹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 스티븐 킹의 그 자전적인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스며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주인공 자체가 고디 자체가 네. 나중에 어쨌든 또 작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스토리 내에서도 네네. 어떤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네. 자기 친형과 네. 이렇게 또 리더 친구인 크리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부분이 좀 동일시해서 그렇죠. 만드신 거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예. 되더라고요. 롭 네. 라이너 감독님 자체도 네. 여기서 이제 작가 역할로 나오는 성인이 있잖아요. 다 큰 고디. 다 큰 고디. 다 큰 고디의 네. 모델로는 당연히 스티븐 킹을 상정하고 그렇게 네. 배역도 캐스팅하고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물론 닮지 네. 않았지만은 네. 고디가 컸으면은 당연히 스티븐 킹이 됐으려니 하고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점들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니까 이제 트리비아라는 그런 사소한 정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라든가 어느 지역 학생들이라든가 공통적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친구들끼리 욕할 때는 반드시 이제 굉장히 성적 농담을 하고요. 친구를 비하할 때는 이제 계집애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는 끊임없이 푸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찌찌뽕 부렸던 것처럼 움찔하면 두 대 때리기 있잖아요. 투포 플리치 하면서 탁탁 때리죠. 움찔하면 이게 딱 때리고 그런 장난도 그대로 똑같았어요. 거기다가 상대방 친구를 모욕할 때는 당연히 엄마 욕을 하는 거죠. 예. 맹세할 때도 엄마 욕을 하면서 맹세하고 물론 우리는 비밀로 하고 우리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다 했어요. 개인차는 있을지언정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 옆에 존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친구들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평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기 때문에 동네 형들만큼 무서운 친구들도 없고요.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걸 유지를 하려고 우선은 가장 악당역 에이스 역할은 이제 키퍼 서더랜드 24로 유명한 키퍼 서더랜드죠. 그 영화 촬영 안 할 때도 애들 괴롭혔대요. 리얼리티를 위해서. 저 여기서 참고로 에이스는 그 어떤 그 무리의 에이스란 말이 아니라 배역 이름. 네, 배역 그 사람 이름이 에이스로 나옵니다. 네. 에이스. 근데 실제 에이스예요. 그 무리 안에서. 주인공 4명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뻔히 본 듯한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복잡성이 있는 게 가정사가 다 사정이 있어요. 우선 주인공 이제 화자 역할을 맡은 고디 같은 경우 볼까요? 고디 상처는 어떤 게 있었나요? 고디는 뭐 일단 그 형이 굉장히 잘 나가는 미식 축구 선수고 이제 전도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로 인해 집에서 이제 거의 본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이제 특히 아버지께서 오로지 모든 것을 형에게만 초점.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형이 유일하게 이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넌 작가가 될 수 있어. 야 네가 쓴 그 동화 괜찮더라. 그 이야기 좋았어. 이렇게 해주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로 바로 사망을 4개월 전에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크리스, 리더. 제가 또 얘기해 주죠. 불량 패스. 아이고 아니. 크리스는 리더인데 역시 그 굉장히 험악한 집에서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험악한 집 그 형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전형적인 집의 이 둘째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일명 낙인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그 누구 우유 값을 이렇게 훔쳤는데 훔친 건 맞아요. 근데 훔치자마자 이게 좀 양심에 찔려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훔쳤습니다 하고 반납을 해요. 반납을 했는데 갑자기 3일 정학을 당하고 돈은 사라졌어요. 근데 돈은 사라졌는데 그 돈을 이 추정 합리적 의심인데 갑자기 그 선생님 돈을 받아서 선생님의 옷이 새 옷, 새 여선생님의 치마로 여선생님이 새 치마를 입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런 낙인 효과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전히 네가 돈은 훔쳤어라는 어떤 낙인을 갖고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너희 집안이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연기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밖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요. 캠프파이어를 돌아가면서 코요테 소리가 들리니까 망을 보게 돼요. 각자 캐릭터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통통이 버는 움찔움찔하면서 겁에서 저러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테디 같은 경우에는 전쟁 놀이처럼 하고요. 하지만은 그 와중에서 이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는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사회에서 받은 배신과 상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해서 아주
깊은 상처가 있다는 그런 울음을 보이는데요. 그 연기가 누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캐릭터에 심취해 있어서 예. 이 리버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배우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하나에 정말 몰입함으로써 네. 뭐 비근한 뭐 예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네. 조커 지금 네. 현재 조커 이전의 조커 네. 히스레저 정말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일 네.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진 버니라는 친구는 아까 말한 이제 통통하고 귀엽고 약간 어딘가 부족하고 떨어지고 놀림 당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 아주 특별한 아픔이나 뭐 상처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약간 무시당하고 우스운 그거에 어울리는 어떤 일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저금통을 이렇게 몰래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어머니께서 그 친구 뭐 방을 청소하시다가 무심히 그냥 지도를 버려버렸죠. 지도였나요? 네, 지도를 다 버리다가 그렇죠. 그 저금통을 숨겨둔 지도를 그냥 어머니께서 사정없이 막 버려서 그래서 무려 그 지도가 없어서 이게 꿀단지를 찾는데 저금통을 찾는데 9개월 9개월 동안 뭐 이렇게 구멍을 막 파서 그 구멍이 나옵니다 영화에. 그런 약간 희화화된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캐릭터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학생들이 12살에 이제 그룹이 있고요. 그들의 형들 그룹이 또 동네 친구들이니까 다 따로 있습니다. 에이스를 주축으로 하는 동네 말썽쟁이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아이보리라는 역할로 나왔을 텐데요. 그 친구가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고 또 그 깡패의 동생이 이제 크리스인 거고요. 그런 그렇죠. 거요. 그리고 약간 어리버리한 번의 형도 그 일원 중에 하나고 아마 찰리인가 그런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제 같은 다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형들 그룹하고 그 자기 어린 친구들 그룹하고도 이제 대립되는 구조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현실적이 있었고요. 또 2차 대전이 바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인공 이제 테드 뒤챔프 역으로 나오는 그 배우의 경우에는 귀가 하나가 전부 다 문드러져 있죠. 아버지가 이제 전쟁 후에 이제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하죠. PTSD라는 요즘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창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녀의 그 귀를 스토브에다 눌러서 다 이제 진이겨 버린 거죠.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당연히 작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 그런 모든 수모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동네 꼬마가 누군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이랑 시나리오 쓰다 보면은 시나리오가 진실성을 가지려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로 짜집기 해야 그 이야기가 진실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또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 학생들이 늪을 지날 때 장난치면서 서로 물장구로 치다가 나와 보니까 온몸이 거머리 투성이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이게 도시 전설처럼 떠돌았는데 그 거머리가 진짜였다는 거였어요. 저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서. 온몸에 거머리 투성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알아본으로는 그거는 이제 라텍스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건 가짜였던 거예요. 거머리는 가짜고 이게 시나리오 나온 이야기 자체가 진실성이 중요한 게 스티븐 킹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제가 그 단편 중에 떼목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게 젊은 남자 여자 두 커플이 수영을 하러 갔다가 뗏목으로 피신하는데 왜 뗏목으로 피신하냐면 크기가 3m에서 5m가 넘는 거대한 투명 아메바에 쫓겨서 뗏목으로 피신을 해요. 그 아메바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소화가 돼서 팔다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발전 당장 그거였던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어린 시절로 옮긴 그 이야기는 이제 스탠바이 미 더 바디로 살아났고 그거를 좀 더 극대화한 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뗏목이라는 형태로도 살아나고요. 그런 뭐 베이스 자체를 자기 이야기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괴물 구상하실 때 거대한 입이 저기 있는 건물처럼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라는 점에서부터 시나리오를 발전시켰다 하시는 분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롭 라이너 감독님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연 운동을 그 당시부터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라서 이야기 스토리상 학생들이 끊임없이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담배를 피는 건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담배는 양배추로 만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비하인드가. 예.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한번 찾아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도움이 되시는데 더 궁금하다라면은 이제 첫 번째로 찾아보시는 게 구글에서 책 제목 쓰고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거의 100% 영화가 그 대본이 떠요.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 아니면 스크립트 다음에 PDF라고 하면은 전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영어 설명이 조금 뭐 저항감이 있으시다 보면 대사 부분만 딱 해서 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고 머릿속으로 영화가 이제 구성이 다시 살아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민방위 훈련 같은 거 갔었을 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머릿속으로 머리 영화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보는 듯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비아 영화 제목을 치고 구글에서 트리비아라고 하면은 각 영화에 대한 사소한 정보들이 다 뜹니다. 그거를 읽기 귀찮으시면 그냥 구글 번역에 돌리셔도 대부분의 정보는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영화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특히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학도들에게는 굉장히 꿀 같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꼭 한번 스크립트 트리비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저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번에 번역을 보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낯설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국 욕에서는 당연히 우리처럼 동성애 관련으로도 그 친구들이 많이 놀리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동성애로 놀리는 욕이 요즘에도 많이 쓰는 페갓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야 1959년에도 그 얘기를 계속 썼구나. 그런 동성애 코드로 놀린다던가 그런 게 있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번역했을 때 비역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비역쟁이. 조선시대에나 쓰던 단어인데요. 비역질이라는 게 이제 동성애를 한국에서는 비역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는데 세상에 어느 초등학생이 서로 욕할 비역쟁이라고 욕하겠습니까? 저도 이 비역쟁이가 비역쟁이라는 게 나와서 그 번역 저는 영어가 사실 많이 약해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네이버 창에다가 찾아봤는데도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사전에도 안 나오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의미였군요. 도대체 몇 년생이신 건가요? 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화기 지나오신 거 아니죠? 영화 볼 때도 굉장히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영화를 보면은 우리 지금의 발성이라던가 복식이라던가 말투가 동일하다.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그리고 영화에서도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됐다는 게 주요 화자죠. 고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약하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돼요. 유약하다가 갑자기 에이스 브리를 쫓아내는 씬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거머리 한번 거머리에 빠져서 자기 모든 곳에 거머리 피를 빨리고 팬티를 보니까 거시기도 그 거머리가 빨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영어 하시는데 리치라고 하더라고요. 거머리를 피투성이 된 걸 보고 기절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악에 받쳐서 눈빛이 변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한 쿠션인 거죠. 그런 부분도 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신경 안 썼으면 느닷없이 돌발 행동을 하는 개연성 없는 캐릭터가 됐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기절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시면 기절을 했다가 막 되게 막 오래 있다가 겨우 막 응급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잠깐 기절하거든요. 잠깐 기절했다가 픽 금방 일어나요. 네, 거기서 기절 전과 기절 후에 어떤 이 친구의 변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렇게 담으려 했구나라는 게 저도 좀 보이더라고요. 악에 받쳤죠. 갑자기 다크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눈빛이.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게 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크리스가 아빠 총을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그러고 참 미국은 그 총이 막 아무 때나 있고 참 그래요. 그 시대적 배경도 2차 대전에 나오고 그래서 더 그 당시 45구경이라고 나오잖아요. 4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콜트사의 M1911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그거 총을 위해서 만들어진 탄환이라서 그걸 45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군대 나오면서 가져왔겠죠. 좀 실례지만 전에 하시던 얘기 아무튼 그렇죠. 총을 이 친구가 처음에 멋모르고 딱 쐈을 때 그냥 드럼통 향해서 쏘는데 본인도 깜짝 놀라요. 뭐 총 놓치면서 뭐 막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 총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절하고 나서 그 에이스를 쫓을 때 이제 정말 총잡이 같은 그 눈빛과
예, 이게 달라진 모습으로 이 총을 사용하는 고디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예. 또 위압을 해서 예. 쫓아낼 때도 욕도 당연히 색드립이죠. 아, 내 거시기가 제일 커라고 하면서 예. 그 이런 데서 이렇게 예. 거시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옵니다. 거시기한 영화였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그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학생들은. 저는 그것도 동질감을 느끼는 게 우리 때는 총이 없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7살 때 8살 때 보면은 집을 지을 때 각재들이 이제 나무들이 나오는데 예. 아이들이 그래 가지고 놀이 칼싸움을 해요. 아, 근데 그 칼싸움을 할 때 네. 얼마나 매끈하고 길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월감이 이제 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펠릭 심볼이라고 하죠. 거시기의 대체물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더 길고 총이, 예. 단단하고 작대기죠. 아, 예. 작대기 그래야 내가 더 강하다라는 건 이제 남자들의 거시기에 대한 이제 집착의 본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스티븐 킹의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예. 어떤 거 나오냐면은 캐릭터 할 때 간수가 앞에 가는 이제 감옥이 많이 나오잖아요. 쇼생크 탈출이라던가 이 그린마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간수가 휘두르는 그 봉 있잖아요. 진압봉. 예. 진압봉으로 땡땡땡땡땡 치면서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한번 던졌다가 딱 받으면은 예. 이게 거시기를 보여주는 거야. 얘는 강하고 까불면 안 되고 무서운 놈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 그 간수가 가다가 흉내다가 딱 떨어뜨렸다라고 예. 하면은 너무 얕봐도 되고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예.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또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고디가 밤에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네네. 그 파이 네네. 먹기 대회 이야기라고 있어요. 이제 고디가 학생들이 고디한테 야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해봐. 지금 너 이야기꾼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썰을 이렇게 하나씩 푸는데 영화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또 시각화해서 영화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장면이 압권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장면들이 나오고 되게 만화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화화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것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배꼽 빠지고 그런 장면을 또 좀 보너스로 덤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도 하나 있고요. 그것도 아마 실제로 스티븐 킹 이분이 어렸을 때 어떤 뭐 습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쓰셨던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의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창작자가 아무리 어른이 되더라도 어느 캐릭터를 창작해 보라고 하면은 자기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협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무협지 같은 내용이 모든 것이 만능이고 손에서 이제 번개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캐릭터를 사실 극으로 쓴다던가 스토리를 하게 되면은 너무 재미없어요. 그건 왜냐면은 자기 라이터가 그대로 투영해 버리거든 자기 욕구를. 그런데 글을 잘 쓰는 고디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엔딩을 딱 끝내지만은 그런 분별이 없는 테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 끝낸 주인공이 집에 와서 아빠를 쏴 죽이고 텍사스 레인저에 합류한다라는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그 이야기를 발전시켜야지 시시하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디는 요걸 물어봤고 이제 버니라는 아까 말한 그 통통하고 귀여운 친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이드에 나갈 때 참가비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고디가 참가비는 그 친구는 특별히 무료였어. 그러니까 버니 하는 막 와우 정말 멋진 이야기야.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 캐릭터성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게 되게 힘들 텐데 아주 대사 하나로 그런 아기자기하고 그런 재미들이 확실히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야기에 이제 우선은 가장 펀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양면성을 가지는데 우선은 사슴 장면. 사슴. 사슴의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슴의 상징. 글쎄요. 사슴이 보통 어떤 신뢰, 신의 약간 이런 상징 아닌가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주인공이 사슴을 봤다는 거를 평생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번에 나이가 다 되고 친구가 죽으니까 글로 처음 써서 태어나 처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라던가 주인공 친구가 처한 상황이 리얼하게 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세상이 추악함이고 자기 형은 한 4개월 전에 죽었고 이 자기 또래 애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찾아가는데 이런 미저러블한 상황인데 그나마 세상은 살만하다는 그 순수라던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움도 있다.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어린애 이제 블루베리를 따라다가 이제 기차에 예. 치여서 주인공들이 예. 결국엔 발견한 예. 그 소년을 봤었을 때 주인공은 오열을 터뜨리는데 예. 거기서 본 거는 이제 그 학생의 죽음이 비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의 죽음을 거기서 맞닥뜨린 거죠. 예. 그리고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그걸 보면서 형 대신에 죽었어야 되는 건 나였어. 예. 물론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역시 중심을 잡고 있는 크리스. 예. 모든 그게 예. 중심 잡고 있는 크리스는 내가 네 아버지였다면 훨씬 더 너를 사랑하고 음. 재능을 이제 꽃피워줬을 텐데 예. 재능을 돌봐주지 않으면 재능은 썩는다. 그런 표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저 또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굉장히 모범, 예. 네. 모범계. 아이고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 그 이제 고디가 시체를 보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시체를 분명히 보러 가고 시체를 맞닥뜨리러 간 건데 막상 그 목적을 어떻게 보면 이룬 거잖아요. 네네. 시체를 마주쳤는데 마주쳤을 때 막상 이 친구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리고 당혹감, 그 외에 여러 복잡한 이런 것들이, 예, 특히 주인공을 고디를 통해 잘 표출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넌 왜 죽었니? 예. 넌 왜 죽었니? 참 이거를 두 번 반복하는데 얘는 왜 죽었을까? 예. 거기서 이 친구들이 또 한 번 무언가를 정말 깨고 자신들의 어떤 틀과 이런 걸 깨고 있구나. 좀 이런 거를 이런 장면으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형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고디를 위로하던 크리스가 이런 말을 해요. 되게 멋진 말을 해요. 이렇게 울면서 아빠는 날 미워해 할 때 아빠는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널 잘 모를 뿐. 아빠는 날 증오해. 아니라니까 아빠는 널 모르는 거야. 네.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모르는 거다. 네. 그래서 하지만 난 누구보다 너를 알고 있어. 네. 막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그 영화 초반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거 네, 제가 어디 뭐 블로그 보고 긁어온 거 아닙니다. 그 영화 초반에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이상의 의미였고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모든 게 거기 우리 곁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말 굉장했다. 이게 영화 서두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도대체 뭘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이 마지막에 크리스의 위로에서 다른 사람들, 뭐 부모님마저도 잘 모르는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만의 느낌, 우리만의 분위기, 웨이브, 너와 내가 주고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난 알고 있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모를 뿐이야.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굉장한 위로였던 것 같고, 예. 그 소리 듣고 나서, 예, 그 멋진 말을 해요. 이렇게 너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고디 소재 다 떨어지면 우리 얘기 쓰면 되잖아. 예, 그 얘기 딱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뜩 그쳐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소재가 딱 똑 떨어져야겠는데, 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어른이 돼서, 예, 이 소재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이 영화를, 이 영화의 스토리를. 예, 물론 그게 뭐 소재가 떨어져서라기보단 이제 그 친구, 그 위로해줬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그걸 기사로 본 걸로 인해 시작되는 건데, 예, 그런 장면들이 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멋진 영화예요. 예. 저 너무 스포를 많이 한 건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원래 괜찮아요? 그런 내용이 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예, 알고 이런 있더라도. 일을 통해서 예. 마치 친구가 얘기해주면 예. 술 한잔 하면서 이걸 보면서 예. 다시 그 장면들을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바기도 지금 하니까요. 왠지 약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약간 좀 뽐뿌가 오지 않으세요? 예, 전문 용어 뽐뿌. 예. 보십시오. 예.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 괜찮은 영화였어요.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영화 볼 때 그 시대상이나 나라에 따라서 그 보편성을 보는 게 좀 예. 정말 즐겁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59년에 미국 애들이 서로 어떻게 화해하는지 장면 중에 하나가 나는데 스캔. 예, 스캔 하면서 이게 비비잖아요. 스캔. 예. 한국에서는 나 없었는데 알아들었어요. 예. 예. 그 영장류 고릴라라던가 그런 애들은 그 친구한테 이제 허락을 구할 때 손을 내밀고 아유. 위에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예. 그게 허락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본능적인 부분에서 좀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것도 되게 공감되는 주제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초등학생 5학년 정도, 91년, 92년도 정도에는 여학생들은 이제 적이었거든요. 여학생은 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싸워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거는 너 스타워즈 봤어? 광선검, 빨간 광선검이랑 녹색 광선검 중에 어떤 게 더 세?
슈퍼맨이랑 누구랑 부딪히면 누가 더 세? 에일리언이랑 예 맞아요. 프레데터랑 하면 누가 더 세? 그 아이들도 슈퍼맨이랑 뭐 슈퍼마우스랑 마이티 뭐, 예, 마우스. 마우티 예. 마우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런 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었던 거고 그거는 통찰하고 있는 이제 작가, 어른인 고디의 이제 역할에서 나오는데 여자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죠. 당연히 그 아이들도 12살을 넘으면은 모든 화제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바뀌게 돼 있죠.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참 영화 얘기하다 보면 네. 예, 이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정말. 예. 자, 김설아 선생님 시간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분이나? 50분? 45분. 55분? 아 55분? 아무튼 45분. 45분. 네. 이야. 많이 있네. 예. 이 정도 선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딱 급작스럽게 마무리하고 45분 너무 길었네요. 네. 저희는 항상 갑자기 마무리합니다. 예. 네. 저희 다음 영화도 뭐 다른 우리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힌트를 얻거나 갑작스럽게 이제 탁 꽂히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다른 곳에서 다 다뤘던 영화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건 빼는 선에서 네.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려주시는 네. 그런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저희는 저희들은 틈새 그냥, 시장을 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는 술 마시면서 보는 그때 그랬었지 그런 공감으로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